1번 문제.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5쪽 요거 봐도 돼. 자, 이제는 요 펜 가지고 합니다. 펜 가지고 문제 풀이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 근거는 어디에 있다? 지문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지문의 근거를 찾으러 가야 돼. 자, 먼저 1번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다. 일치. 자, 1번.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일정할 때 수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 미분 동작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야 돼. 자, 위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쭉 올라가 보자. 자, 본문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본문에서 미분 동작과 관련된 게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었지. 맨 마지막 문단. 자, 여기 봐라. 여기 D 제어. 요게 미분이잖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이라고 했으니까 D 제어가 미분 동작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이 D 제어가 언제 사용되는지를 봐. 보세요. 여기 마지막 문단의 첫 문구를 보면 P 제어하고 PI 제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변화를 해. 이때 요 칠판 봐도 돼.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때 뭘 사용한다 했노? D 제어를 활용하게 되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D 제어라고 하는 이 미분 동작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상태가 급격히 변해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때 미분 동작이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요 밑에 봐봐라. 이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일정할 때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언제? 위에 나와 있는 이러한 환경 때 D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지. 이해되나? 1번은 틀렸어. 자, 2번 볼까? 자, 2번 갑니다. 헌팅 현상이 지속되면, 자, 그러면 헌팅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헌팅이 뭔지가 알아야 돼. 이게 지속되면 측정값과 설정값이 일치하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결국 헌팅이라고 하는 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지. 자, 그럼 헌팅이 뭔지 보자. 헌팅이 뭐냐? 저기 나와 있네. 자, 여기 나와 있지.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ON과 OFF를 하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헌팅이 발생한대. 그럼 설정값을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안정적인 거가. 안정적인 건 설정값을 그대로 쭉 유지하는 게 안정적인 거지. 그런데 설정값을 기준으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건 편차가 계속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봐봐. 이러한 오버슈팅하고 헌팅이 발생하면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 그 말은 곧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함의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오버슈터와 헌팅은 안 좋은 거야. 근데 안정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맞나 틀렸지? 틀렸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2번도 잘못된 거다. 다시 가볼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설정값을 기준으로 쭉 가야 돼. 근데 얘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안정적이지 않아. 그래서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어. 그래서 3번. PI 제어에서 조작량은 측정값과 설정값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출력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자, 그럼 PI 제어의 조작량을 올라가 보자. PI 제어에서 조작량. PI. 자, 여기 나와 있네.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속도에 비례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해서 조작량이 출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속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속도에 비례하는 건 아까 어디 있더라? 어제 배웠던 거. 여기 나와 있네. 밑에 미분 동작 있지.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이 출력하는 것이다. 얘는 PID잖아. PID. 근데 PI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I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해서 조작량이 출력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3번의 내용도 잘못됐네. 3번도 틀립니다. 이해됐나? 자, 4번 가볼까? 본문에서 근거만 찾으면 돼. 온오프 스위치 방식이 활용된 온도 조절 장치로 물을 데울 때, 자, 조건 나왔네. 물을 데울 때 조작량은 데울 물의 양이다. 이렇게 되겠다. 이게 맞을까? 조작량이라고 하는 건 온도를 조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 온도를 조작해서 지금 우리가 설정값이 있었으면 내가 원하는 온도였고, 이 온도가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낮을 때 온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 설정값을 올라가게 되면 오프가 되어서 차단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맞지? 그러면 이때 물의 양이 조작량일까? 아니지. 물의 온도지. 그래서 본문에서 찾아보자.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 보면 어디 있노? 수온이 있을 텐데 수온. 아, 여기 나와 있네. 아, 수온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수온. 또 여기도 수온이 상승하여 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지 물의 양을 상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설정값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의 양을 많이 넣으면 가열이 잘 되고 물의 양을 빼면 가열이 안 되느냐? 그게 절대 아니다. 물의 온도 가지고 지금 조절을 하고 있지. 물의 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지. 5번 볼까? P 제어는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I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하고 D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용하잖아. 이렇게 여기 보면 PID 제어 방식은 P만 사용할 수도 있고 I만 사용할 수도 있고 D만 사용할 수도 있지. 또 여기 봐라. PI도 사용할 수도 있고 PD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야. 또 여기 보면 이렇게 PID까지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선택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같이 합쳐서도 사용될 수가 있네.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2번 갑시다. 원래 2번은 글을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자, 기역부터 미음에다가 이러한 단어를 집어넣으면 문맥적 의미가 달라지느냐, 같이 연결되느냐, 그것만 찾으면 돼. 자, 1번 기역 보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자, 기역. 측정값이 설정값보다 낮은 상태. 아까 우리 본문에서 어제 배웠던 것도 올려봐. 측정값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온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했지. 현재 온도 기억나나? 설정값은 뭐라고 이야기해? 설정 온도.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하는 온도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럼 기억으로 가봐. 자, 64쪽에 기억으로 가게 되면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 현재 온도가 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측정값이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온도는 설정값이 된다라고 어제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맞는 이야기네. 1번은 맞아.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일치하는 거. 2번 니은 조작량이 100%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다. 자, 본문에서 보면 조작량이 100%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 ON인 상태였지. 조작량이 0%다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 OFF라고 하는 상태였다 이 말이야. 자, 요것만 떠올리면 돼. 자, 그러면 니은으로 다시 가볼까? 니은으로 가보면 그 나와있는 ON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처럼 본문에 나와있지. 이렇게 ON일 때는 100%에 해당하는 조작량이 출력된다고 이야기했고, OFF일 때는 조작량이 0%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100%와 0%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번도 맞는 이유. 그래서 답의 근거는 전부 다 본문에서 다 찾아야 돼. 다른 데서 찾으면 틀려. 록서는 본문에서 다 찾아야 돼. 3번 보자. 이것 100%에서 50% 사이의 조작량이 출력되는 때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100%에서 50% 사이 때는 ON과 OFF가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었지.
기억나나? 비례대 설정했었던 거. 자, 띠것 가보자. 띠것 가보면 비례대 하한선을 넘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는 뒤를 봐야지. 온 시간이 오프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일단 on이 길고 off가 짧았어. 자, 그걸 어제 수치로 나타내면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노? on이라고 하는 건 대략 70에 해당되고 off라고 하는 건 대략 30에 해당된다라고 수치로 적었지. 환산해봤잖아. 그러니까 70이고 30이니까 선택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00%에서 5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나? 50%가 되려면 on과 off가 1대1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그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4번. 스위치가 on 상태로 지속되는데, 스위치가 on 상태로 지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노?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했지?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설정값을 초과할 수 있잖아. 설정값을 초과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노? 오버슈트라고 이야기했지?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리얼과 관련되는지 보자. 리얼 가보면 리얼. 자, 지금 어떤 지금 P 제어 방식이야. P 제어 방식은 뭐가 설정되어 있다? 비례대가 설정되어 있어. 비례대. 그걸 기억해야 돼. 자, 봐라.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자,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설정되어서 설정값에 대해 일정한 오차가 설정값 위아래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때 이를 잔류편차라고 이야기해. 위아래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려면 on과 off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비례대 안에 가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on과 off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반복되고 있고 여기도 반복되고 있고 여기도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는 on과 off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설정값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잔류편차라고 불렀지. 그래서 on과 off가 계속 반복되는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on 상태는 계속 온도가 치솟아 올라가야 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5번. 비례대 주기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다. 자, 이거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설명하고 있겠네. 비례대를 넓게 설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 설명하고 있네. 여기 봐.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짐으로 라고 되어 있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례주기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이 답의 근거를 본문에서 다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봅시다. 어려운 거 없어. 보면 간단해. 자, 오늘의 클라이막스는 3번과 4번 문제입니다. 3번과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최근에 강한 수증기 압력으로 진한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 기계가 많이 쓰인다. 이 커피점에 가면 다 있잖아. 이거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봤지? 우리 학교 앞에도 커피점 분점 많잖아. 그거 가서 애들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다 가서 커피 한 개씩 들고 다니고 마시대. 그거 가서 보면 돼. 자, 거기에 보면 장치가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네. 세 개. 이 장치를 보자. 첫 번째, 물을 끓이는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있고, 분출되는 수증기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증기압 조절 장치가 있고, 그 다음 수주에 물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물을 보충해주는 수위 조절 장치가 있어. 이런 게 있대. 자, 요걸 가지고 본문하고 연관시켜보자. 자, 1번. 온도 조절 장치의 온오프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온오프 스위치 방식 떠올려봐라.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 하는 거. 가열기 작동 초기에 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맞을까 틀릴까?
맞지? 아까 좀 온도를 설명했잖아. 온 상태로 설정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 그러면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00%예요, 100%.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온도를 이렇게 한다면 얘가 설정 온도예요, 설정. 이걸 우리는 25도씨 정도로 살펴봤다라고 했지. 현재 온도가 여기야. 그래서 얘를 설정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온 상태로 했어. 그러면 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설정 온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다 했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노? 오버슈트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맞는 내용이지. 맞지? 1번은 맞아. 그 다음 2번 온도 조절 장치의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데, PID는 아까 우리 미분 동작 떠올려봐라. 미분. 설정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갑자기 상승한다. 이 단어가 핵심이야. 이 단어. 아까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 본문에. 자, 본문 봐봐.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 때 설명했는데, 설명했지? 봐봐 여기. 외부 충격이나 진동이 발생하게 되면 상태가 급격히 변화한다고 했지. 상태가 급격히 변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갑자기 변하는 거잖아. 갑자기. 의미가 연결되나?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길게 걸려 설정값으로 돌아가는데, 하지만 D를 사용하면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과 관련시키면 당연히 PID를 사용하게 되면 돌아갈 수 있지. 빠른 시간 내에. 본문에서 확인했다. 자, 그 다음 3번. 전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되죠. 이거 비례대지, 비례대. 자, 비례대를 좁게 하면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본문 가보자. 잔류 편차, 비례대를 좁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본문 위에 올라가 보니까 있나 없나? 여기 나와 있네.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시간은 짧아지고 잔류 편차가 작아진대. 이렇게 나와 있어. 잔류 편차가 작아져. 근데 선택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잔류 편차가 없어진대. 작아진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없어진다라고 의미가 같나? 다르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제로고,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1이나 1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작아지는 건 있는 거고 여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틀렸지. 답은 3번이에요. 이 출제자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 학생들이 그냥 대충 읽으면 없어지는 거, 작아지는 거 일치하겠지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지. 그럼 답이 없다고 구성되는 거지. 굉장히 이 작은 단어의 의미 가지고 문제를 잘 만들었지. 자, 그 다음 4번. 전기압 조절 장치에 온오프 스위치 방식만 활용된대. 자, 온오프 스위치 방식만 활용된다. 만. 현재의 전기압이 설정값 위로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오프로 바꾸어도 전기압 설정값 아래로 곧바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 자, 이 부분이 어디에 있어? 수온 떨어지는 거 있었지. 수온 떨어지는 거. 그 말은 온도가, 물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업을 했을 때 갑자기 안 떨어진대. 이 본문 내용과 연결시켜 보자. 여기 어디에 있어? 여기 있었지. 여기 봐. 여기 나와 있네.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스위치를 오프로 했다고 해서 바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맞잖아.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낮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물의 속성만 떠올리면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물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잖아. 자, 다시 나왔다가. 자, 그래서 답은 우리는 살펴보니까 지금 일단 3번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지. 자, 그 다음 갑자기 꺼지는 거야. 5번. 수위 조절 장치의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온오프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보다 헌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온오프 스위치 방식이 활용될 때 뭐가 나타난단 말이고 헌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말이네. 그러면 이 헌팅을 줄이는데 뭘 사용한다고? P 제어 방식을 사용한다는 말이지. 본문에 이 내용이 있는지 보자.
이 내용이 여기 있지. 자, 여기 보면 온오프 스위치 방식은 헌팅이 발생될 수 있대. 그래서 여기에 PID 제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결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본문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P 제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헌팅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저번 시간에 다 해결 방법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번. 적절한 거. 자, 보기. 그림 나와 있지. 무조건 과학 지문과 기술 지문은 보기가 나온다. 이거 보기 해석을 잘 하면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해볼까? 자, 다음의 그래프는 PID 제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모터 회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A에서는, 자, 요 구간. A에서는 P 제어를 사용했고, 얘는 P. B는 PI. C는 PID. 그럼 본문 내용을 또 올려봐야지. 아, 얘는 비례대. 얘는 미분, 얘는 적분. 얘는 미분. 배웠던 거 사용할 수 있겠네. 자, 설정값은 500rpm이라고 한다. 설정값이 500rpm. 그럼 여기를 가야 돼. 여기를 가야 되는 거지. 비례대는 400에서 600rpm. 비례대가 나왔으니까 P 제어 방식하고 관련이 있겠지. 맞지? 자, 그 다음 잔류 편차는 50rpm. 이렇게 조건을 하나, 둘, 세 개를 줬어. 세 개.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선택지 같이 보면서 보자. 자, 선택지는 띄우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대로 두고 선택지는 같이 교과서 보면서 하자. 1번 봐. A에서 비례대가 430에서 510. 비례대를 430에서 570. 570이야. 570으로 바꿨어. 자, 그럼 비례대가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넓어진다? 비례대가 좁아졌지? 이건 비례대가 좁아진 거야. 자, 비례대가 좁아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느냐? 잔류 편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 비례대가 좁아지면 잔류 편차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당연히 50rpm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근데 선택지 1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커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잘못됐지? 1번은 틀린 거야. 1번 틀렸지? 자, 2번 갑니다. 2번. 그림은 그대로 띄워준다. B에서 헌팅이 발생했을 때. 자, B에서 헌팅이 발생했다. 헌팅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노? 450 설정값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헌팅이라고 이야기했지. 자, 기억해봐라. 자, 갑니다. 이번에 헌팅이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접근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 자, 나왔다 이제. 우리는 접근 시간이 짧을 때하고 길 때가 있었지, 본문에. 난 본문을 찾아가는 거야. 자, 짧을 경우 헌팅의 발생을 막을 수가 있대. 그럼 헌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 본문 가보자. 본문 65쪽에 가면 65쪽에 네 번째 문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헌팅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대. 근데 헌팅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거지. 짧게 하면 헌팅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선택지 이번에 헌팅이 없앨 수 있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자, 그다음 3번. B에서 현재보다 접근 시간을 길게 하면, 자, 접근 시간 길어졌다. 길게 하면 450rpm에서 500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진다. 이 말은 뭐야?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을 찾아봐라고 하는 거지. 자, 가보자. 자, 길게 하게 되면 네 번째 문단에 나와 있지. 네 번째 문단 길게 하면 긴 시간이 걸린대.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선택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노? 시간이 짧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그럼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도 다 틀렸다.
본문에서 근거 찾으면 돼. 4번.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자,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이거 찾아보면 되지. 짧게 하면 300rpm에서 500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길어지네. 자, 가보자. 65쪽 5번째 줄에 5번째 문단. 5번째 문단에서 길게 한다라고 하는 건 밑에서 3번째 줄 미분 시간이 길게 하면 수정 동작이 강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진대. 시간이 짧아진다. 그래서 선택지에 보니까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이에요. 잘못했네. 자, 짧게 하면은 어디 갔나? 여기다 밑에서 4번째 줄.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4번째 줄에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진다. 시간은 길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선택지 4번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더 길어지겠구나. 맞는 내용이지. 그럼 일단 답은 4번이 찍게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번 가볼까? C에서 미분 동작으로 오버슈터가 발생했을 때, 자, 미분으로 오버슈터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터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미분 시간에서 오버슈터가 일어나지 않는 게 짧은 건지 긴 건지만 찾으면 되잖아. 가볼까?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3번째 줄 오버슈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걸려있느냐? 미분 시간을 짧게 하네. 짧게 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근데 여기는 뭐냐면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트를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고 하는 게 잘 나타났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풀면 답의 근거를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사 터널링 정미경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니다.